광풍이 전주에도 불어닥치면서 소위 형만애효라고 불리는 이 혁신만성 에코 효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죠. 전주 에코시티 한 아파트는 무려 11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이토록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유는 무엇이고 외부 투기 세력은 어떤 수법으로 주대해 왔는지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는 전라북도의 부동산 시장. 최근 몇 년 사이 전주 신도시의 대기업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전주 에코시티 한 아파트는 불과 5개월 만에 4억 원이 오르고 거래가가 무려 11억 원을 기록하며 투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처음 분양가가 2억 9,500만 원 선이었던 아파트가 불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가격이 뛰어 6억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3억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요? 거의 이제 5억 후반이나 6억까지, 호가로 6억 정도 부르죠. 효천지구와 혁신도시 등 전주 신도시의 다른 아파트 역시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가 많이 오르고 동시 가발적으로 올랐다고 보면 되죠. 에코시티 내 117제곱미터의 아파트가 11억 원대에 거래 신고되는 기이한 현상에 시민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단위 여기서 그렇게 오른다는 건 정말 한건 엄청 놀랐죠.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전주가 그렇게 투기 지역이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소외감도 들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신축 아파트 입주는 조금씩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분양권 매도자들이 당첨 뒤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규정을 무시한 것. 이들은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19년도 말 시작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실수요자 개념이 아니고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잔금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서 내가 자금 여력이 없다 보니까 A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그것이 이제 웃돈을 붙여서 또 B, 또 C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이에 전주시는 불법 전매 행위를 한 신도시 일대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올 3월경부터 부동산 불법 전매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고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와 외집 매수, 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산 고가의 아파트 등이 조사 대상, 그리고 지난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여 건을 적발하고 446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 그런데도 전주 신도시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을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 전주시. 아파트 투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아파트 불법 투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11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점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전주시 관계자. 저희가 이제 전주시의 아파트 거래가 이상하다 싶었던 시기는 2019년 9월부터예요. 사실 저희 전주시도 처음이었어요. 명백한 증거 사진 5장 정도를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5건이 222건이 됐고. 이 같은 규제에도 한 번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내려올 줄 몰랐고 아파트 분양권을 배파하는 불법 분양권 전매 역시 폭발적으로 늘며 거래량 또한 폭등했습니다. 월 평균 대략 600건 정도 거래가 되던 것이 2020년 상반기에는 한 1,200건, 하반기에는 월 1,800건까지 3배 이상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2억에서 5억씩 가격이 오르는 이런 광풍 현상이 있었던 거죠. 이 같은 부동산 광풍 현상 뒤에는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외부 투기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음을 지목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실제로 외부 투자 수요들이 전주로 유입이 되면서 과거에는 2,200여 건 정도 외진 거래 건수가 있었다면 2020년도에는 4,300건 정도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외진 거래 건수와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이토록 외진 거래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6.17 대책이 서울 수도권하고 청주 등 주요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이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인 전주 등으로 외부 투자 수요들이 유입돼 가지고 가격이 상승했고요. 7.10 대책으로는 이제 세금 부과 관련된 대책이 컸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주춤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1218 대책으로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이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는 외진 거래 비율과 에코시티의 아파트 가격.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많은 외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거래를 위해 전주의 신도시를 찾아왔을까? 제작진은 신도시 인근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년 한 상반기부터 팀으로 이렇게 와요. 한 30명씩. 저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가족이 아니야. 서울 같은 데는 경매하고 투자하고 많거든요. 그런 데서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공동 투자를 하러 오는 거예요. 투자 학원이나 온라인 부동산 강좌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공동 투자를 하기 위해 팀을 이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 외지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특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4억대 사더라고요. 5억 초반에도 사. 그러다가 5억 중반에도 사. 그러니까 이제 6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은 7억에서 8억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정도 가격인데요. 분명히 올라요. 그리고 그런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면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요자 외 외부 투기 세력들이 급격하게 몰리며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한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 급기야 지난해 말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 아파트가 11억 원에 신고되며 지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창원하고 뭐 포항하고 부산하고 5군데 선택해서 제일 좋은 상품을 찾으려고 해요. 저 외지 투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고 거래를 취소하는 등 허위로 가격을 올리는 투기 세력도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 보유세랄지 뭐 양도세 이 세금 때문에 올 6월 이전에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렸다가 치고 빠지는 매도와 매수인이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돈이 거래가 된 것처럼 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각종 사이트에도 올려놓고 심지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추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행위도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파트는 5억이에요. 근데 3억에 거래한 걸로 하는 거야.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거죠. 적게 내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팔 때는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또 차익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차익을 줄이려면 또 다운을 써야 돼. 최근 아파트 불법 투기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전주시. 불법 투기의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에 분양권 전매가 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은 국세 관련한 이제 편법 증여. 총 116건의 전체 불법 투기 유형 가운데 편법 증여는 52건으로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자식에게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전세금을 줘 그 집의 세입자가 되고 자식은 세입자인 부모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 대금을 처리해 자신의 돈을 아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률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주택법에서는 그 전매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전매한 자와
전매를 알선한 자를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전매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하면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별도의 행정조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률가의 이야기. 그렇다면 아파트값 상승은 외부 투기 세력만의 요인일까? 투기 세력을 몰고 왔고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졌고 지금 아니면 내가 더 높은 가격의 집을 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지금의 이런 그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았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있을 공급량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1급지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었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값이라도 주고 산다. 제작진은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부에 원하는 집이 나왔을 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도 구매를 한다는 부동산 관계자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에코시티에 사시는 분이 젊어요. 34평도 약간 올랐기 때문에 할수록 늘려서 가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자기 지금 방 하나가 적으니까 비싸도 감수하고 살게요. 이런 분들이 오세요. 결국 전주시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도권의 규제로 비규제 지역까지 몰린 외부의 투기 세력과 지역 내 투기 세력,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욕망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코로나와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 자금 역시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저금리 시대에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천조 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중에. 부동산 규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피해서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몰리면서 이러한 전 국토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자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피해서 그 주변에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지는 그런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군산과 익산에서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는 등의 풍선 효과가 발생해 지역적인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내릴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그 세입 살고 있는 분들도 대출 상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깡통 전세나 역전세나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전주시 전라북도가 또 사회적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 과열을 규제하기 위해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일정 기간 전매 금지 기간을 정해놓은 전매 제한 제도. 최근에는 이에 대한 강한 규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전매 금지를 규정을 위반한 매매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원이 당사자 간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급심에서 이제 투기 규제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전매 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북경찰청 역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수사 중인 상황. 전주시에서 고발 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추가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밖으로 치솟으며 지역사회를 놀라게 한 전주시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알아둘 점은 무엇이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주택 구입을 할 때 실거래 신고 시스템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겠지만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그 중개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분들하고 상의한 후에 그런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격이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저성장 시대에 공급 물량이 일정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 차익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값이 고고행진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지는 상황.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책 마련으로 불법 거래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전주시의 집값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투기 세력도 잡을 수 있는 대책 뭐라고 보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현행법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가 좀 확대 시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원가.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3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갔다. 네. 그래서 뭐 이윤을 포함해서 얼마에 이렇게 분양을 한다. 그런 이제 공개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부정한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한다. 이게 지켜진다면은 그래도 투기 세력들이 좀 발을 덜 붙이지 않을까. 근절까지는 어렵더라도 서민들이 큰 상실감을 입을 정도로까지는 이렇게 확대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집과 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과 땅이 계속 요동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땅 그리고 네. 서민들이 살아가는 집이 이 투기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만이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 창사 특집 투기 공화국을 넘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